2011년부터 이 옥시 가습기 살균 문제로 인해서 수많은 이 사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146명이고 작년에 신고되어 조사 중인 사망자가 79명, 올해 신고된 사망자 14명을 합하면 239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참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문제가 별로 그렇게 부각이 되지 않아가지고서 그에 대한 대처가 굉장히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사망자의 70% 이상을 발생시킨 다국적 기업 옥시 뱅키처는 사과와 배상은커녕 책임 회피로 지금까지 일관하고 있습니다. 옥시는 제품의 독성을 인지하고도 상품을 생산, 유통한 혐의가 매우 짙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피해를 확인한 연구 결과를 숨기거나 조작하고 연구자를 매수한 정황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옥시는 질병관리본부의 가습기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역학조사 내용을 부정하고 황사와 꽃가루 때문에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심지어는 공동 전문가 보고서라는 것을 통해 가습기의 오염 때문에 폐 손상이 발생되면서 소비자들이 잘못으로 돌리는 억지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옥시와 같은 다국적 기업의 행포와 반존리를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기업의 행포와 반윤리를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을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청문회 등을 통해 사건 진상규명에도 나설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모든 다른 정당들이 동참해 줄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동걸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총선 민의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사 편집 보도국장 간담회에서 표출한 인식들은 오늘 새로 본격적으로 시작될 여야 3당 원내수석 부대표 회담에 정부의 아주 어두운 그림자를 남겨주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총선 결과를 두고 식물국회 개혁을 위한 양당 체제 실탄이다라고 해석을 하셨는데 그 말은 일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하셨던 국회 의회주의에 대한 비판을 국민들이 찬성한 것은 아니고 그 자체도 또 심판한 것이다라고 해석합니다. 또 총선을 통해서 국민적 반대가 확인된 노동법, 사법 등 파견법에 대해서 정부 여당의 쟁점 법안에 대한 대통령 인식은 소신과 확신을 넘어서 거의 맹신 수준에 다다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지도부가 어떤 재량을 가지고 생산적인 협상을 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습니다. 총선 민의에 대한 대통령의 근본적인 자기 성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여야정 협의체 구성, 여야 지도부 회동이 정례화 될 수 있고 그것이 생산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협치는 시작하기도 전에 싹이 꺾이지 않도록 대통령께서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의 연장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 국민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다라고 하면서 반대 입장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유감스럽습니다. 특조위 활동이 지연된 가장 큰 이유는 청와대의 비협조와 국회 안의 친박 의원들의 과잉 충성 때문이었다는 것 다 우리 알고 있습니다. 세금 낭비의 주범들은 바로 청와대와 국회 내에서 무조건 반대를 일삼던 친박
인사드립니다. 세월호 선체 인양도 하지 않은 채 조사 활동을 종료한다면 오히려 여태까지 특조위 활동에 사용된 세금이 낭비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세금 무는 태도는 본말을 전도하는 것이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서 국가적 교훈을 찾는다는 것이 그 비용을 줄이는 척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조조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은 많은 말씀을 약하고 불공정한 고통정가를 공정한 고통분담으로 전환해야 하는 그 원칙을 지키고 우리 대한민국의 어려운 경제 위기를 같이 동참해서 풀어나간다는 그런 사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총선 민의에 보여준 태도는 청와대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낙하산 공공기관장 인사의 또 다른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도 종전의 방식대로 낙선 중심의 정권의 전리품으로 하는 낙하산 인사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진영호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정걸 원내대표께서도 잠시 말씀하셨지만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조선 해운업 등의 부실기업 구조조정 방안은 우리 경제의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한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제대로 해내려면 정확한 원인 진단,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청사진 제시, 부실 방만 경영의 책임자 문책,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국민 피해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정부 발표에는 이번 조선과 해운업 사태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과 정부 실패에 대한 반성도 없었고 사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그리고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도 없이 모호함만 가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을 정부가 제시한다면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을 빌미로 노동악법을 밀어붙이거나 부실 기업의 생존 연장에만 몰두한다면 단호히 협력을 거부할 것입니다. 정부는 보여주기식 기업 구조조정이 아닌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춘석 비대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보수단체 불법 자금을 규명을 위한 TF를 맡고 있는 이춘석 의원입니다.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불법 자금 지원 의혹에 대하여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춰보면 전경련의 자금 지원은 그 자체 행위만으로도 금융실명제법 위반, 업무상 배임, 소득세법상 탈세 등 탈불법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자신의 이해관계가 아닌 정치적 사건과 관련한 지표에 돈을 지급하게 된 배경과 경위에 대하여 전경련은 국민 앞에 솔직히 답해야 합니다. 전경련이 불필요한 침묵을 계속한다면 의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1월 4일 어버이연합의 시위 뒤에는 청와대가 있었고 국정원과 보수단체와 오랫동안 손을 잡았다는 사실은 최근 전 국정원장인 원세훈 국정원장의 공판 과정에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보수단체는 국정원이 각본 쓰고 청와대가 연출하고 전경련이 투자하는 막장 삼류 영화이자 추악한 부당거래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기관이 탈불법을 조장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려 하는 것은 국민 분열 행위이자 헌법, 민주주의의 파괴 행위임이 자명합니다. 수사의 주체인 검찰은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드러난 증거와 사실만으로 엄정한 수사, 철저한 수사, 성역 없는 수사를 해서 반드시 그 진실을 규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당은 반진상 TF팀을 구성하겠습니다. 안행위의 진선미 의원, 기재위의 박범계 의원,
당선자인 이철희, 백혜련, 김병기, 이재정 의원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추가 인원을 더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해당 상임위인 안행위, 법사위, 운영위의 상임위 개최를 요구할 것이고 국회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불법자금 지원과 정부기관 개입 의혹에 대해서 낱낱이 밝히겠다 하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계호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이경우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8 당시 발포 명령 부인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연내 발간하겠다고 밝힌 회고록을 통해서 5.18 광주 민주항쟁 당시에 계엄군의 발포 명령에 대해 당시 계엄사 지휘계통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 전두환이 이끌던 신군부는 12.12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최규하 대통령을 호흡이 빈 껍데기로 만들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전두환 전 대통령은 회고록을 낸다면 거짓 해명으로 진실을 은폐할 것이 아니고 발포 명령과 진압 작전에 대한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광주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장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